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방식의 어떤 존경이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냥 가진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이제 추앙받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에 욕심을 내지 않거나 돈을 못 벌면 오히려 굉장히 저 사람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 내지는 왜 이렇게 현실이랑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대쪽같이 하냐, 너는 왕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 한지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함, 외로움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 압박해서 이런 이제 그 인물들을 쫓아가면서도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고독한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연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조우진 배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짧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늘 이제 조우진 배우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등장하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이 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 연기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돈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한 사냥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과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감독님과 대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부터도 뭐 이렇게 너무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많이 준비해간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정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 사람 전사가 어땠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전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이렇게 뵀었는데, 사냥개가 무조건 세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던 기억도 있는데, 사냥개라는 그 수식어가 저한테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단어였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렇게 들었을 때는 딱 알 것 같은데, 마냥 그렇게 세게 보여야 되나? 험악한 그런 미간 핏대 연기 이상의 뭔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이 사냥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현재형이 영화에 나오려면은 그 과거도 분명히 본인이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감독님과의 대화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촬영하다가 문득 그냥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제일 정의로운 인물, 돈 앞에서 제일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문득 찾아오는 그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걸 또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감독님 조우진 배우의 감성 연기는 어떻게 좀 착안을 하시고, 사실 조우진 배우에게 굉장히 어울린 역할을 또 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강점 같은 것들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지금 되게 중요한 선배님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별명이 사냥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냥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굉장히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밖에서 보이게끔 막 침 흘리고 막 덤벼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는 어떤 목표물을 정하느냐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진 선배님이 사냥개라는 역할을, 한지철 역할을 하시게 되면서 저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인 것보다 되게 집요함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금감원에 계신 분들이 원래 그렇게 형사처럼 막 밖에 나와서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으신데요. 거의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하시는 분들인데, 한지철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부당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미우면 저렇게 집요하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인물의 디테일한 뭐 이혼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배님 만들어 주셔서 더 현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재영 배우는 사실 저희가 시네이십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배우, 이제 10명 정도를 뽑는데 올해 7명의 배우를 선정을 했거든요.
라이징 스타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조만간 유준열이나 조우진 배우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눈여겨보고 진짜 영화계 모든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들이 추천해줬던 네. 근데 진짜 영화에서 아니 다른 아까도 이제 뭐 준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른 역할들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우성, 그러니까 전우성이지만 네. 정우성 같이 잘생기고 멋있고 어쨌든 뭔가 이상적인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도전이었을 것 같고 아 내가 이런 연기 해도 되나 이런 의심도 약간 이렇게 큰 역할이 주어졌을 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맞아요. 그 근데 처음에 정말 감쪽같이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에 감독님이랑 미팅했을 때 솔직히 좀 자신이 없다 얘기는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우성 선배님이 약간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그거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캐릭터가 되게 밝고 그다음에 이제 조이련이라는 역할이랑 같이 이게 브로맨스 같이 그런 브로맨스는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예, 브로맨스는 아니고요. 브로맨스 예, 이쪽이랑 좀 약간 호영호제 브로맨스 같이, 같은 호영호제 아 같이 호영호제 예, 네. 친한 친구처럼 예, 그런 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제가 막 잘 살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차피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준열이 형이랑 이렇게 친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구했고요. 그 전우성이어서 이렇게 잘생겨 보이고 이런 거는 예 그냥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분장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의상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분장님. 그 대사를 두 네. 번이나 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고도 이렇게 스윗하면서도 네. 예,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는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아 네. 네.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캐스팅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역에 맞는 어떤 이미지의 배우들이 적재적소에 이제 캐스팅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 감독님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외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배우가 가진 어떤 그 좀 약간 이렇게 특별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캐스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봤을 땐 좀 무서웠다 무서울 거라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이유였었나요? 재영 씨가 그 제가 두 남자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액션 영화. 예, 거기 출연하신 걸 보고 너무 그 굉장히 인상이 강렬했었어요. 굉장히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또 좀 굉장히 센 역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상에서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보고. 근데 인상은 되게 센데 눈이 약간 사슴눈 같은 되게 맑은 눈 그런 느낌이었어서 슬픔이 있는 그런 외모인 것 같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처음 미팅을 했을 때 딱 만나자마자 그 무서움이 이렇게 허물어졌어요. 예, 너무 잘 웃고 막 굉장히 부끄럼도 많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약간 허당기가 있어서 만나고 막 재밌게 이제 뭐 역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는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갔는데 보니까 소파에 휴대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아 네. 허당. 그래서 뛰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전략이셨나요 혹시? 전략 아니에요. 그 되게 그때 저도 어려운 자리니까 이렇게 빨리 나가려다가 핸드폰을 그냥 진짜 순진하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련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진짜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천진함을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배우한테 원래 그런 천진함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유준열 씨가 말한 대로 이 휴지는 왜 필요할까 했더니 이런 민망한 얘기를 할 때 끌어안으라고 휴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저 휴지 다 구겨졌는데 네. 그래서 약간 배우 상찬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에서 좀 좋았던 장면들도 사실 이제 돈과 연결해서 이 영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연출적인 장면들이 재밌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 장면에 저를 대입시키게 됐어요. 아,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저 월급도 그냥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고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바로 카드값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이제는 이머니 이런 것들로 다 대체가 되는 상황인데 영화에서는 돈을 정말 현물로 대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욕망이 어떻게 최대치로 끌어올려지는지 그런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번호표를 잡을 때 어떻게 그 돈을 다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 장면을 고안했을지 그 장면 너무 재밌고 사실은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돈에 보이는 반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촬영할 때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구성 설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먼저 좀 장면의 비밀을 들어볼게요. 그 장면을 구상하게 된 거는 사실 원래 처음 대본 초고 썼을 때는 이렇게 돈을 뿌리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에 관련된 고전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들 많이 봤을 때 돈을 뿌리는 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에서는 하지 않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저희 이제 PD님께서 한번 뿌려야 되지 않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품 돈 만들고 이제 이런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돈을 뿌리는 것을 어떻게 극 중에서 진부하지 않게 사용을 일련답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관객도 같이 느낄 수 있게 할까 이제 그걸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 촬영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돈이 진짜 돈이 아니잖아요. 소품 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스태프들도 다 알고 보조 출연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현금 가짜 돈인데도 그걸 이렇게 보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뿌릴 거라는 걸 알고 이걸 쌓아진 돈을 갖고 왔을 때. 그리고 약간 기분이 이상했지만 일단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조 출연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전철 타고 퇴근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돈을 뿌려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한번 연기를 해보세요.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는 몰래 카메라를 돌렸어요. 네. 그랬는데 그냥 액션 하는데 그 보조 출연분들이 정말로 그 돈을 정말로 5만 원권 쏟아질 때처럼 필사적으로 그 돈을 잡으려고 그렇게 정말 연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그게 분명히 가짜 돈인 걸 모두가 아는데 저런 연기가 나오는 것이 연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돈에 대한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 리허설 때 촬영한 장면들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 장면들도 있고요. 네, 보조 출연분들이 연기를 정말 연기답지 않게 너무 잘해주셨었어요. 정말 진짜 돈이었으면 정말 사건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빨리 갔을 것 같고 돈보다 더한 마이크를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 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여기요 하신 분 그럼 드릴게요. 네.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어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 떨려서 일단 감독님과 류준열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식 관련 영화나 그리고 모든 오락 범죄 영화들이 돈이 항상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독님의 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돈이 매개체가 아니라 돈이 주연처럼 보였어요. 전면에 나와 있는 돈이라는 그 강한 입체감을 느끼면서 영화를 너무 짜릿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그 연출의 지점을 잡으셨을 때 어떻게 신경을 쓰시려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류준열 배우님께 궁금한 건 저도 일개미의 개미의 투자자로서 지금은 류준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네.
그렇지만 가장 궁금한 건 정말 팬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주연을 하다 보면 주연이라는 분량 자체가 가장 영화에서 요소적으로 봤을 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성징악, 개과천선, 인과응보라는 그 사자성어에 입각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돈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련이는 거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었다가 돌아왔다가 그 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느낌에서 제가 그냥 개미 투자자로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조금씩 벌었을 때와 많이 벌었을 때 잃었을 때 이런 느낌을 같이 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잡아서 연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층 분석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감독님 먼저. 네, 저부터 할게요. 일단 영화를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굉장히 전면에 나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영화에서 돈이 지폐로 보여지는 장면은 거의 한 몇 장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큰 돈이 계속 이야기되고 계속 전면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숫자들이 움직이는 걸로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도 돈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아마 주인공인 이련이한테 많이 공감대를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보여져서가 아닌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그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그 돈이 현실에 붙어 있을 때 정말 뭐 6억이나 7억이나 되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련이가 하는 행동들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거에 아마 공감대를 느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 굉장히 사색에 빠져 있는데 초우량주 류준열 배우님, 네, 선과 악을 오가는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얘기가 사실은 진짜 돈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늘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그 유혹 속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련이도 마지막에 그 미소가 정말 개과천선이냐 아니면 진짜 돈을 다 이렇게 무성 씨에게 다 쓰고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냐라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기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련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련이는 사실은 돈이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또 거기서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똑같이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또 바르게 열심히 일한 만큼 벌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건 고민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련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가 관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실수를 하다 돌아오고 그게 이련이의 연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메시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련이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돈을 그렇게 막 흥청망청 또 쓰지도 않아요. 네, 집 사고 뭐 그냥 그 정도 더 쓰는 당연히 더 많이 있으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집 사고 뭐 부모님께 효도한다의 정도의 느낌이지 막 그 돈을 가지고서는 막 돈을 뿌리면서 쓰고 막 사치 그전과 비교되는 어떤 행동들을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그런 이련이의 어떤 모습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련이는 끊임없이 번호표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얘가 계속해서 이련이 번호표가 돈을 벌고 계속 작전을 하면 할수록 그게 맞는 건가? 돈을 얼마나 버시려고 그러세요? 어디가 끝인 것 같으세요? 안 부족하세요? 계속 물어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니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이미 극장에서 다른 사람 알아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조급해 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련이의 모습,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유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혹은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얼마나 빨리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연기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뒀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30년 후에 속편 봐야 되는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질문 하나만 더 그러면은 받아볼게요. 네, 어느 분 드릴까요? 모자 흔드시는 분요? 모자. 네. 남성분. 네. 남성분. 네. 지금 뒤로 돌아보신 분. 네네. 노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한테 정말 딱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은 유지태 씨가 연기했던 그 번호표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올드보이에서 이우진이라는 캐릭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런 모습이 됐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캐릭터가 돼서 이제 조우진 배우가 이제 연기한 캐릭터와 이제 다크나이트의 그 조커랑 배트맨처럼 이렇게 꽝 충돌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파생으로 이제 그 김재영 배우나 유진열 배우가 이렇게 휘말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 엔딩 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걸로 설정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사람들 사이로 귀신처럼 싹 사라진 것도 혹시 염두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원작 책을 읽고 후반부를 각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번호표가 영원히 잡히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련이에 의해서 잡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호표 그렇게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건 처음 각색한 그 초고 시나리오 때부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 번호표가 이렇게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런 엔딩으로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번호표가 잡히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뭐 정말로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은 이련이가 전철을 탔는데 번호표가 보낸 살수가 역한에 타 있으면서 영화가 끝난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정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저는 번호표를 일단은 잡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번호표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알 수 없는 미소 같은 거를 이제 내비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잡히지만 또 언젠가 이후에 번호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련이와는 다른 어떤 누군가를 또 그런 희생양이랄까? 그런 걸로 잡아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싶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장은 고생한 이련이가 번호표를 넘겼으면 좋겠다. 그 결말은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질문 됐나요? 네. 질문이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제 좀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 영화 가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이제 30년 후에 속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월스트리트가 30년 후에 올리버 스톤이 다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30년 후에 이들이 돈에 대한 지금의 가치를 다시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근데 그 천하의 그 나쁜 개코라는 그 캐릭터가 30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쓴 책의 제목이 탐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배우들이 잘 구현을 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마블이 기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개봉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면서 또 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더 하시게 되셨을 것 같고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을 것 같은지 끝 인사로 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이런 질문 관객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뭐 많이 가져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기자님들과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도 생각을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질문이나 보셨다는 소감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아 맞아 저도 지금도 그렇게 느껴서 막 약간 감동받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질문과 대답이 다 각자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다 각자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도 또 계속 아마 더 고민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봐주신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다시 다른 친구분, 다른 부모님과 또 보시면서 또 다른 공감대나 그 의견들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떨렸는데요. 저도 영화를 엊그제 처음 봤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굉장히 깊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놀랬고요. 이렇게 영화 너무 좋게 봐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좀 더 홍보 같은 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얘기해도 되죠? 네.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문과 답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냥 든 생각이었는데 늘 드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영화가 끝나더라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야 영화가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감독님이 계세요. 네, 그분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 쪽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관객 여러분들이 결국은 채워주셔야지 그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채운다는 게 뭐 큰 의미나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얘기거리가 있는 그런 영화라면 그게 또 저희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영화라면은 이렇게 주위 분들하고 같이 돈에 대해서도 영화에 대해서도 뭐 배우들 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많이 나눠주시면 네, 참 좋겠다. 그게 영화의 미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화 좀 많이 하시면서 안 보셨으면 안 봤어? 보고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찍은 사진들도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또 예, 좋은 미덕으로서 또 이렇게 또 네. 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확실히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관객분들이 딱 티가 나요. 근데 정말 저희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저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또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 관객분들이 어떤 입맛을 좋아할까도 고민을 하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된다.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티가 나고 표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진짜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진짜 뭐 영화 끝나고 나서 맨날 며칠 고민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화 보는 순간순간 또 영화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길 정도에만이라도 참 돈이라는 게 무엇이고 나는 돈이랑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시간을 가지면 이 영화는 그걸로 충분히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드셨을 때 느낌 딱 왔을 때 네, 딱 왔을 때 요즘 뭐 돈 많이 안 드니까요. 네. 문자 보내고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저희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하니까 네. 그런
느낌들 가지고 네.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셔서 네, SNS에 많이 많이 좋은 소문 내주셔서 돈 벌게 해주시면은 배우들이 굉장히 미간이 좀 펴지는 유준열 씨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독특한 소재로 충무로의 또 한편의 작품이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박수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돈 영화 그리고 우리 멤버들 같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우리 유화정 기자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아요.